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미국 증시는 장중에는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딱 봐서 하나만 보여드리게 되면 다우지수 못 갑니다. 정고점 때 들어오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나는 좀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변화가 그러니까 좀 이제 매매를 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두 달 한 그 전통 산업 쪽으로 계속 좀 재미 좀 봤어. 근데 이거 시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팝니다. 그리고 나스닥으로 약간 넘어갑니다. 이런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연준이 또 얘기한 것처럼 속도 조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물가는 이제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C 지표 발표된 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클리블랜드인가요? 거기 그 GDP 나오가 아니죠. 그 물가 예측을 하는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달에 CPI가 7.7, 지금 7.49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까지도 떨어지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되다 보니까 어제 연준 의장이 좀 왠지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치. 그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만지작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힌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봤던 물가 지표 나올 때 0.1, 와, 폭락이야, 폭등이야 이런 수치는 이제 약간 좀 과거로 이제 나중에 술자리에서 얘기할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변화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됐습니다. 그 어제는 중국 쪽 지표 발표됐죠. 네. 거의 초토화입니다. 무슨 제조업 지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이 48이 나왔다. 그리고 또 서비스업은 46대입니다. 이거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증거죠. 그런데 마침 어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는 49가 나옵니다. 그러면 50 떨어지죠, 밑으로.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경기 관련된 지표 떨어진다는 쪽으로 보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진한 지표가 나오게 되면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이제 못 올릴 거야.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속도도 좀 완화될 거야. 라고 하는 좋은 거는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건 좋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bad is good으로 봤었는데 어제 시장은 bad is bad?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려했던 게 현실로 펼쳐지네. 근데 연준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근데 금리는 안 올리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세하게 어느 정도 맞춰갈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장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좀 지표를 보게 되면 유가는 올라갑니다. 이제 80달러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거든요.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다 좋은데 좀 돈 가격도 지금 올라갑니다. 이런 쪽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이제 또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유가 쪽으로도 이제 약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 보면은 달러화가 드디어 105대가 무너져서 104대가 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5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4.2 이렇게 가던 게 급락했죠. 급락이죠. 네, 그러면 이걸 모든 걸 미뤄봤을 때 지금 미국에 대한 자신감 저희가 한때 킹달러라고 봤던 미국의 변화가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거죠. 미국도 침체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자금이 미국만 바라보던 게 잠깐 일단 스톱. 그 사이에 달러가 강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게 어디지? 라고 보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금이 거기에 연결시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오히려 신흥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 내년에 주가가 많이 오를 후보 쪽에 한국이 다 들어가네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스탠이 어디 DMS까지도 한국을 좋게 보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요거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아마 한국인들은 잘 안 믿을 건데 우리가 기관을 잘 안 믿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또 한국에 투자할 만한
신흥국 펀드에 돈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또 되긴 하겠죠. 네. 안 될까요? 아니 뭐 그 믿고 싶어서. 솔직히 그놈이나 그놈 아니, 그래. 네. 뭐 하긴 뭐 우리가 기관 잘 못 믿듯이 외국인들도 뭐 그 나라 기관 잘 못 믿겠죠. 그렇죠. 골드만삭스를 가장 조롱하긴 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죠. 뭐 유가 150달러 에헤헤헤 뭐 이러면서 골드만, 네. 골드만. 야 이제 드립은 조금 되시려고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코를 골드만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제대로 마치지 코만 골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기조가 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10월 달부터 뭐 엊그제까지는 MSCI 리밸런싱 가지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기조 보고 외국인들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어제는 조금 변화가 좀 이상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MSCI 다 조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보여지는데 어제 또 2,500선은 그쳐가서 또 스탑됩니다. 네, 약간 또 철의 장벽이 펼쳐져 있죠 여기가. 네, 그래서 지금 속도 쪽에서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이고 어제 나왔던 상황으로는 외국인들 주식을 한 300억밖에 안 샀습니다. 네, 종가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선물을 매도가 1,900개, 1,800개, 1,800개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2,500 넘어가려면 뭔가 좀 필요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10,000개 이상 매도한 게 지난 11월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나왔던 게 하루에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중지포지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정리됐으니까 다시 선물 매수해야지 들어갈까? 아니면 요거 보니까 일단 해결된 건 해결된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현물 들어오면서 같이 이 변화가 맞물려 가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보는데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현물입니다. 현물을 얼마나 사주느냐. 그렇죠. MSCI 리밸런싱 끝났고 그러면 그 뒤에도 한국을 계속 좋게 보느냐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안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살 만한 할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지금 예탁 자산이 46조 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50조 대까지 버티던 게 이제 점점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만 보면 지나가다가도 뭐 사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고 지금 뭐 사요? 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 815에서 하도 이래서 제가 왜 그럴까? 너 뭐 사는지 알아?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보니까 관심이 글로 많이 가 있어요. 요즘 금리 좀 주는 예금. 데가 세게 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서 의외로 채권 문의 많이 하신다고 하고 채권. 네, 그래서 현금 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말 보너스 나온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를 주식 예전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 그랬어요. 이거 주식 더 사가지고 좀 비중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목돈 약간 들어오는데 이거 어디다 넣으면은 좀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기조 자체가 약간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매수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인들 중심으로 변화 나오지 않게 되면은 좀 약화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게 그렇다고 지금 약간 중소형 매매했던 사람들은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대형주 막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가 약간 과거만큼 유동성은 없는데 그걸 얼마큼 활용하느냐 그러면은 시장 눈치 봐가되 장세는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어제도 보니까 종목단의 변화가 대형 쪽으로는 거의 다 음봉 나왔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 쪽은 어차피 뭐 한 또 그동안에 좀 덜 오른 종목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조로 자리 잡히면서 좀 올해 가장 많이 또 하락한 건 여전히 회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750선 이상까지 들어와줘야 좀 키마치가 유지가 될 텐데 코스피로 보게 되면 코스피는 저 2 위상이고 그러면 아직 코스닥이 조금 덜 갔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 종목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면서 일단 어차피 연말 가서 12월 달 끝나고 1월 달까지 가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월 효과 주역은 또 코스닥 중소형주잖아요. 네. IT 쪽에서 CS2023 또 바이오 쪽에서 또 JP모건 헬스케어 이거 두 축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변화가 나오면서 그의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세월 빠르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이거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됐다니. 엊그제요? 그 사이에 저는 항상 하루하루가 새로워서 아 혹시 저 치매 검사는 괜찮으신 거죠? 네. 네. 무서워서 안 해요.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만한 거 이런 거. 네. 예.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코스닥이 참 그동안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다우 쪽이 이제 주춤하고 나스닥이 좀 움직이는 것처럼 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워낙 약했기 때문에 네.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럴 때 코스피가 좀 정체되고 못 가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가 아니라 이게 이제 내일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유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강했던 하루 이틀 강했던 섹터가 그대로 내일로 연결되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계속 새로운 뭐 변화를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대응을 그러니까 요만큼 보유할 건 요만큼. 근데 현금을 놔둬 가시면서 또 코스피가 또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변화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쪽은 좀 짧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종목 장세 나올 때는 짧게 치고 빠지고 이거 많이 빠졌는데 이런 자리 쪽에서 돌릴 자리 쪽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기님이 그러셨나? 네. 그 금양 요새 폭등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을 믿고 네. 내가 그 눈물에 손절을 했는데 요즘 오르네요 금양이 이러시는데 손절이라면 어디서 사셨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고점권이 여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종목 가지고 자꾸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부산 쪽에다가 2차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대요. 매입입니다. 매입. 네.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 그게 생각이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공장 짓고 장비들 다 들여와야 되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이 생각이 들 때가 보면은 금양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뭐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샀어요 또.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런 그러니까 좀 어떤 구체화되거나 실체가 그렇게 크게 없다는 종목 쪽에서 판단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단기 매매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단기 매매조차도 안 한 지가 몇 달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일단 따라가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왠지 잘못 걸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우리가 이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 메타버스 때처럼 여러 가지 고생하신 기억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자 이런 차원으로.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뭐 찐시황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는 돈이 있어 아니면 돈을 조달했어 그걸 가지고 공장을 투입하는 게 진짜 위성 사진으로 구글에서 쳐보면 그냥 공장이 옆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확인돼서 그거 가지고 자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 나올 때가 다 됐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2차 전지 대상에 맞다. 내년에 가게 되면 매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지금 떠오르는 게 어제 이제 강영현 이사 네. 그 유진투자증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서부터 아마 100수십 개의 기업들이 유상증자 본물처럼 그럴 털릴 수밖에 겁니다.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조차도 아니 하이닉스가 채권 발행이 그렇죠. 힘들다는데 네. 이런 중소기업들이 채권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돈을 구하다 안 되니까 유상증자로 네. 자금을 땡길 수밖에 없어. 그것이 아마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그럴 수 보신 네.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IT 쪽으로 분류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화학 회사들이 아니면 비철금속 관련된 회사들이 그동안 업력이 충분히 한 4, 50년 가다 보니까 충분히 화학 쪽엔 내가 달인이야. 근데 이 달인인데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돌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고 있어. 그러면 저쪽으로 진출해야지.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쌓인 유보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중에서
혹시나 증자를 그러니까 아예 사업 목적을 이쪽으로 밝혀서 뭐 증자를 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오히려 주주 가치를 또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때 기회 타서 우리도 다들 보물처럼 증자가 붐인데 우리도 하자. 근데 별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금양 같은 경우도 뭔 자금 조달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회사 돈이 없어요. 이 회사 지금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막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100억대 순이익 납니다. 근데 지금 분기 실적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이다. 뭐, 말 드릴 얘기가 일단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장 시설은 계속 증설을 하건 신규 착공을 하건 해야 되고 제조업으로 꾸준히 이어왔어요. 그러면 회사의 유보율이 480%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나머지 자금들 다 해서 다 소화할 수 있다고요? 네, 저는 하여튼 이건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제 의견이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우리 좀 빠떼루 아저씨, 우리 박 이사님, 박순혁 이사님. 네. 근데 모시고 우리가 저는 금양에 대해서는 방송을 못 하겠어가지고 아유, 그 자세히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해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인사이트를 질문을 드리지 금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소재 쪽은 약간 추천하시는데 좀 주저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제도 뵀습니다. 그저께도 그래요? 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한번 빨리 네, 살펴볼까요? 웹툰 엔터 이쪽이 셉니다. 대장 쪽으로 나옵니다. 웹툰 쪽에서 뭐 좋은 거 다 아시겠죠. 근데 웹툰이 드라마 잘 되면 드라마에서 웹툰 보고 또 드라마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2,300%가 늘었답니다. 뷰가. 그 정도로 또 중요하다 보니까 다 괜찮은데 웹툰 쪽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애니플러스. 요거는 지금 쭉 이게 애니플러스라는 간판 달고 저 어디 물레동인가 어디에 또 샵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버튜버라고 혹시 대표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버튜버, 아니요. 버추얼 유튜버. 아, 네. 근데 이게 캐릭터가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2D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이제 귀여운 이 여자 그런 만화 쪽에 나온 애가 마른 성우가 합니다. 이게 구독자 수가 400만입니다. 엄청나네요. 아니 그 유명한 815 모니터보다 그걸 더 보고 계시다.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 저희도 그럴까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럴까요? 네, 토마스 가면 쓰시고 헬로우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하이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기반을 쌓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구매하는 굿즈가 일본 규모로 6조랍니다. 6조 한 해에. 이 정도.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거에 기반이 되는 애니플러스 쪽도 한번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고요. 또 엔터 관련된 쪽도 좀 강한데 이쪽에서 여기 나와 있네 애니플러스가. 근데 이쪽에서 또 하나 좀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FNC 엔터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엔터주 쪽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FNC 엔터는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네, FN이네요 또. 이게 FNC 엔터. 네, 이 종목은 다음 주인가요?부터 SBS에서 아이돌 밴드를 또 한답니다. 아이돌 모여가지고 밴드로 만드는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파일럿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거기서 데뷔한 1등하는 친구가 근데 이게 한국, 일본 동시 방영입니다. 이게 FNC 엔터에서 데뷔한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지난번에 카라 있죠. 카라도 앨범이 왜 이렇게 잘 팔려요? 그래요? 벌써 초동이 20만 장이가 넘어갔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잘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RBW 이것도 지금 요즘에 이제 꾸준히 막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후발주자 엔터들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톡스 관련된 쪽 이쪽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용기기 어제 루트로닉도 주가가 쫙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과기기 관련 쪽도 봐야 되고 그래서 보톡스 관련 쪽 이쪽도 다 중국 리오프닝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이것도
최근에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쓱 돌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왠지 이건 사기 싫더라고요. 다 예전에 사고 친 것도 있고 그래서 아, 그렇죠. 그게 참 그래서 신뢰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덴티움이 최근에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성과 나오고 봤을 땐 레이가 이게 지난 올해 중반 때인가요? 그때 중국의 이제 치과 기공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하기 딱 좋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모멘텀이 제일 센 쪽은 레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없고. 근데 잘 안 가요.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사서 그런가요? 그냥 에이 이거 정리를 해. 지루하네. 네, 이제 정리를 해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모멘텀은 중국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웅제약도 참 못 가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계속 못 가는데 제가 보기엔 실망할 단계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 나오면서 이제 파이프라인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톡스 이제 나보타 미국 쪽 말고 이제 중국 쪽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또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끝! 끝? 다 했는데요. 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보니까 하나 투어. 네. 네.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 쪽이 많이 샀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나온 얘기로는 1월 말쯤 되면은 이제 마스크 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죠. 그쪽을 기대하면서 어제 움직인 것 같은데 어제 수급도 그렇고 분위기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뭐다 참 좋은 여행 이게 더 낫겠다. 예, 워낙 똘똘한 회사다 보니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움직임이 낫겠다는 쪽으로 보면서 이쪽도 리오프닝 쪽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 갖자라는 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그 기대감, 네.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다. 네. 잘못하게 되면은 예전에 그 왕조들이 끌어내리듯이 국민들의 배고픔과 자유를 뺏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그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고 중국도 국민들이 짜증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운명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의식주와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그 공매도 항상 상위에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 왜냐면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 네. 요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던데. 저 상당히 좋게 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근데 이게 타이밍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도 매수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 변화와 실제적인 지분 변화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양은, 그러니까 지분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매도 청산이죠. 요렇게 두 개 보셔야 돼요.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은. 그래서 지분 변화가 단순히 잡히는 거랑 실물로 사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거 잘 보시면서 생각하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직 타이밍 잘 봐가시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정고점 때 오다 보니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